자, 이번 강좌는 이산 확률 분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얘기를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서 그 변수의 변화가 생겼어요. 자, 자료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우리는 그 자료에 대한 분포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동전을 던졌습니다. 3번을 던질 거예요. 던져서 거기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별량 x로 한번 좀 잡아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별량 x에 대한 평균 또 분산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면 확률 분포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자, 별량 x에 대한 확률 분포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뭐. 그쵸? 자, 그랬을 때 그들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런 것들은 많이 했으니까 확률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8분의 1, 한 번 나올 확률 8분의 3, 두 번 나올 확률 8분의 3, 세 번 나올 확률 8분의 1. 그래서 합치면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좀 달 거예요. 앞면이 나오는 개수에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상금을 줄 거다. 자, 그런데 그 상금을 2x 플러스 5원으로 주겠대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온 횟수에다가 곱하기 2번 더하기 5 해가지고서 그것을 상금으로 주겠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상금의 기대값이 얼마나 될까? 그냥 동전을 던지는 거하고 상금을 준다니까 느낌이 확 달라져 버리죠. 그죠? 자,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변수가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변수가 x였는데 상금에 대한 변수가 2x 플러스 5로 바뀌어요. 그래서 2x 플러스 5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다시 작성을 해봐야 되겠네. 우리 그 변수를 y라고 합시다. 상금을 y1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상금은 어떻게 될까? 앞면이 안 나오면 5원 받는 거네. 앞면이 한 개 나왔다. 7원, 9원, 11원. 자, 이 단위가 원단인데 너무 적죠? 네, x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졌을 때 다시 이 새로운 확률 분포표, 별량 y에 대한 확률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평균 분산을 계산을 한다면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안에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받는 상금도 규칙적으로 만들어지듯이 전체적으로 어떤 규칙성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변수가 x였다가 y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 x가 가지고 있던 성질을 어떻게 할까? 가지고 갈까?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 별량 x에 대한 분포를 읽을 때 우리는 평균 m의 분산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읽겠죠. 자,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서 별량이 y로 바뀌었어요.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일반화 시켜서. 자, ax 플러스 b의 꼴로 별량이 바뀌었다. 자, x는 뭐 여기서 사용하는 변수고 a하고 b는 상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포 y가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이 y에 대한 평균과 y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계산하는 게 최고겠죠. 뭐 한 번만 계산을 해보고 나면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이 y는 2의 ax 플러스 b와 같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는 거야. 별량이 x일 때 평균은 xi, pi의 시그마. 그렇죠? 근데 별량이 ax 플러스 b니까 별량이 axi 플러스 b로 바뀔 테고, 그것에 대한 확률값. 확률은 변화가 없죠. 별량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확률은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합친 게 평균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의 시그마 xi pi 플러스 B 시그마 pi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요게 지금 뭔가, 요게 뭔가, 요것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네. 얘는 뭐예요? 기존의 m이죠. EX. 그죠? 얘는 1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네. 얘는 기존의 평균에다가 A가 곱해지고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얘는 2의 AX 플러스 B인데 여기에서 이 A하고 B가 밖으로 그대로 튀어나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A의 EX 플러스 B다. 이렇게 바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값을 계산을 할 때 별량 형태가 바뀌었다면 X의 개수와 상수항을 유심히 살펴보면 되겠다. 자, 말 나온 김에 분산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분산 VY는 똑같이 VAX 플러스 B로 놓는다면, 자, 별량이 X일 때 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이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값 AXI 플러스 B의 제곱에 대한 확률값 곱해서 시그마 요렇게, 그리고 빼주기를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평균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빼주면 이거 간단하게 M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AM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전개할 일만 남았네. 자, 얘를 전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전개하면 A 제곱의 시그마 XI의 제곱 PI 그리고 2AB 시그마 XI PI 그리고 B제곱에 대한 시그마 PI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전개하세요. 얘를 전개하면 A제곱 M제곱 플러스 2ABM 그리고 B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나머지 정리할 일만 남았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해보면 이게 지금 M이에요. 그러면 2ABM 부호가 다르네. 자, 이렇게 소거되네요. 그리고 여기 시그마 PI 1이죠. 이거는 M이고 이거 1입니다. 그러면 B제곱 이렇게 또 소거돼 버리네. 그 남는 게 요거하고 요것만 남겠네요.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제곱에 시그마 XI 제곱 PI 그리고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이게 뭐예요? 별량 X에 대한 분산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 얘는 A제곱에 VX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 A제곱이 튀어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VAX 플러스 B라면 AX 플러스 B라는 별량에 대한 분산은 상수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개수만 제곱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별량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그 별량에 대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만일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대값과 분산을 개수를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상수항을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여기서 나왔던 이 얘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결국 현재 지금 평균값이 별량 이 x에 대한 평균값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2분의 3이고 분산은 4분의 3이에요. 이랬을 때 얘를 통해서 2x 플러스 5를 계산을 하는 얘기고 v 2x 플러스 5를 계산을 하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기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의 2x 플러스 5니까 얘가 2분의 3이면 8이 되어지는 거네. 그죠? 상금의 기대값 8원. 하기 싫다. 그죠? x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4의 분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산은 3. 따라서 편차는, 표준 편차는 이거의 제곱근 값이니까 루트 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있던 별량에 비해서 변화가 되어진 이런 별량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별량에 대한 값을 따로 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쯤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계속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확률 분포를 공부를 할까? 도대체 이거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자료에 대한 분포, 자료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자료의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향후에 같은 수준의 내용이 또 전개가 되어진다면 기존에 표준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걔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찾아낸 자료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또 어디서 사용을 하느냐? 서로 다른 집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자료를 한 자리에 놓고 비교가 가능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게 돼요. 물론 이렇게 자료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변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료를 강제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서로 다른 과목애들 비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평균 값을 어떤 특정 값으로 딱 고정시켜서 해주는 그런 표준화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자료를 표준화해서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자, 자료의 표준화.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료를 표준화시킬 것인가. 자, 어떤 별량 x가 평균 m의 분산 시그마 제곱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부터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데 무작정 아무렇게나 표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냐면 말이 좀 깁니다.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를 체크를 하는데 걔를 이용을 하면 모든 자료들이 한 곳에 모아서 비교할 수 있대요. 그래서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뭐냐면 이렇게 써요. Z equal to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변수죠. 지금 x가 변수예요. 여기 있는 요 x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평균, 표준 편차 요거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얘를 표준화를 시켜주게 되면 새로운 자료의 분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어떤 자료냐? 바로 Z라고 하는 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자료에 대한 평균,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분산, 이 값들이 항상 고정적인 값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어떻게 고정적인 값으로 만들어지는가 확인을 해보면 여기 Z가 지금 X라고 하는 변수에서
시그마분의 x-m이라는 변수로 바뀌었죠. 그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에 시그마분의 x-m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시그마분의 1의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어지네. 그렇죠? 그 2x가 뭐예요? 기대값 m이지요.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m, 시그마분의 m 이꼴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 아,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이런 확률 변수를 거치면 평균이 무조건 0으로 돼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x의 값이 얼마가 됐건 상관없이 0으로 바뀌어버려요. 얘는. 됐습니까? 그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분산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자, 분산 시그마 제곱 v 시그마분의 x-m일 때에는 어떻게 될까? 얘도 똑같이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좀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밑으로 씁시다. 자, 요렇게.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별량의 개수의 제곱만 앞으로 튀어나온다. 별량 x에 대한 개수면 시그마분의 1입니다. 그거의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 나오고 분산 이렇게 적히겠다. 그렇죠? vx가 뭡니까?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의 변수가 됐건 상관없이 이런 확률 변수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면 평균은 무조건 0으로 바뀌는 거고 분산은 무조건 1로 바뀌는 새로운 분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제 자료의 비교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료의 비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를 만드는 표준 점수를 만들어내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표준화된 확률 변수인데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t는 10 곱하기 시그마분의 x-m 플러스 50 이렇게 해서 표준 점수를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과목들의 각각의 난이도, 서로 다른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을 봤다고 보세요. 그랬을 때 그 두 과목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비교를 할 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0점을 기준으로 분산이 1인 이런 분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평균이 50으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인 그런 작업이 되어져 버리게 돼요. 강제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시그마분의 x-m 있죠? 그거 있죠. 그러니까 평균을 50으로 강제 조정할 때 사용하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입니다. 얘가. 자,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영어의 성적을 보니까 영어가 평균이 영어의 평균이니까 M2라고 씁시다. 평균이 70점이 나오고 그 다음 편차가 10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내 득점을 봤더니 내가 80점을 받았어요. 이런 시험에서. 그 다음 수학도 봤는데 수학은 문제가 어려웠는지 평균이 수학, 매스매틱스 평균이 40점밖에 안 나왔어요. 수학을 못하는 반인가요? 수학이 어려웠다고 우리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편차는 5점 정도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나는 50점을 득점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영어가 더 나은 성적이냐, 수학이 더 나은 성적이냐, 어떤 성적이 비교 위에 있는가? 자, 비교 위에 있는 과목은 영어일까, 수학일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80점에 50점이니까 와, 너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니? 그럴 수 있지요. 그죠? 그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편차를 보니까 이건 지금 몰려있고 얘는 펴져 있는 걸로 봐서 영어가 문제가 쉬웠고 수학이 문제가 어려웠네. 평균도 감안을 해서 보니까 조금 머리를 쓰는 사람이면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영어하고 수학 점수 어떤 게 더 높은 점수일까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 점수로 만들어주는 도구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평균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만들어졌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자, 그 전에 아까 선생님이 이 식을 이용하면 평균이 무조건 50점에 표준 편차는 무조건 10점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부터 확인을 좀 잠깐 하고 갑시다. 자, 확인. 정말 그런가? 확인. 자, 변수 t에 따르면 2에 10 곱하기 시그마분의 x-m 플러스 50인데 얘가 정말 50이 나올까? 자, x의 개수는 시그마분의 10이네. 시그마분의 10 그리고 2x 그리고 상수들이 남아있죠. 시그마분의 10m 시그마분의 10m 그리고 상수 하나 더 남아있어요. 50. 요거 계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 m이지요. 그죠? 여기서 사용하는 m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고 나면 50. 맞네요. 평균이 50점으로 강제 조정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난이도에 대한 강제 조정은 분산에 의해서 합니다. 자, VT는 V 10 곱하기 시그마분의 x-m 플러스 50. 자, 이때에는 평균을 계산할 때보다, 기대값을 계산할 때보다 더 쉽죠. 별량의 제곱값만 앞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별량의 제곱이면 시그마 제곱분의 10의 제곱 그리고 Vx만 남아요. 요렇게. 그러면 분산은 뭐야?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바라다 보니까 편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시그마 t는 제곱근이니까 10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강제로 평균을 50에 맞추고 편차, 난이도도 10으로 딱 고정시켜 놓은 요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얘네들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자, 영어의 표준 점수 T2라고 할게요. T2. 얘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영어에 대한 표준 편차 10분의 득점이 얼마냐면 80점이에요. 80점 마이너스 평균 70이네요. 70에다가 플러스 50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10 없어지니까 60이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영어의 표준 점수는 난이도 감안했을 때 60점이다. 평균보다 10점 높은 점수를 받은 거다. 자, 수학은 어떻게 될까요? 수학은 10 곱하기 5분의 표준 편차가 5니까 5분의 득점 50점 그리고 평균이 40점에다가 플러스 50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2네요. 그러니까 70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상황이 끝났네. 난이도를 감안을 해서 표준 점수로 체크를 해보니까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걸 더 잘 본 겁니까? 영어를 잘 본 건가요? 아니죠. 지금 보니까 수학의 표준 점수가 영어의 표준 점수보다 어때요? 더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더 잘한 게 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성적도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자료들은 이렇게 표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률 분포가 아주 파워풀하네요.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